전직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저, 현직 KF-21 시험비행 조종사에게 궁금한 몇 가지 네.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비행 조종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 비행 학교 타는 비행기들 종류가 많아서 그렇죠.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울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숙달하는 게 아니니까. 30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30개? 사실 옛날에 일본의 F2 네. 기총 쏘다가 컴퓨터 리셋돼가지고 사고 난 사례가 있었는데 F2 사례처럼 생각보다 6배럴에서 돌아가는 진동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AGTS 아시죠? AGTS, 타겟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까먹었어요? 아니 전반 얘기하는 거죠. 아찔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요 시험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주고 있는데 두고 있는데 그날 지원도 완벽했고 날씨도 좋아서 잘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왔는데 이런 에피소드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 리얼웨폰 K에서만. 전 세계 방산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K방산, 그리고 우리 군이 선택한 세계 무기들까지 대한민국 군 전력의 현재와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리얼웨폰 K.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정말 경험해보기 힘든 극소수의 세계가 있잖아요. 박지원 수석 조종사님께서는 님자 붙였습니다. 존경의 의미로. 이건 진짜 해보고 싶지만 이번 생에는 못할 것 같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 우주 비행사로 우주에 가는 거를 한번 꿈을 꿔본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2008년에서 2009년도 시험 비행 학교 있을 때 거기 시험 비행 담당 그 교관님들 중에 우주 비행사 출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에스트로낫.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캡틴으로 한 번이 아니고 몇 회씩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우주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험 비행 조종사를 하다가 우주 비행사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밖에서 우주선을 본 지구의 모습이나 저희가 해볼 수도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꿈꿨는데 지금 보니까 이 민간에서 이런 우주 여행들 많이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던데 조만간 홈쇼핑에서 우주여행 상품을 팔지 않을까. 파시려고요? 아니요, 이제 그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거기 가야죠. 시험비행 조종학교에서 이제 다른 나라 조종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거기서 우주비행 조종사였던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대머리. 근데 진짜로 그 지금 말씀하신 떠오르는 게 그 세 분이 겹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꿈꿨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조종사 동기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우주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4차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 역시 지금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극소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세종투기를 가장 처음 모으는 일. 네. 바로 시험비행 조종사. 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험비행 조종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시험 비행 학교. 지금은 국내에도 과정이 생겼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다 국외 과정밖에 없었거든요. 가서 약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공부도 엄청 시킵니다. 그렇죠. 시험도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거 통과하고 또 비행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행 지식이나 타는 비행기들 종류가 많아서 그렇죠. 그 우리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비행 준비하듯이 하면 못해요. 왜냐면 항공기가 계속 바뀌니까 뭘 외울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 그럼? 다 체크리스트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고서? 그냥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울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숙달하는 게 아니니까. 30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30개? 그러니까 다 비행기가? 종류가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다 이제 하면은 그래서 그런 비행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그 과정이 이제 끝나시면 이제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라고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인사 명령을 내줍니다. 그럼 이제 정식 그 이제 인증서를 주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KF-21을 타시기 위해서 이제 지상학술 그 세부 계통들 다 공부하고 비행 교훈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비행을 하기 전에 그 시뮬레이터 또는 CPT를 타서 비행 시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중 조작들 아니면 맞는 과목들 또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비행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몇 소티를 하고 KF-11 조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박지원 수석 조종사님처럼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가 KF-11 또 시험 비행 조종사는 또 이제 소수로 있어가지고 정예 지금 소수? 공군하고 저희 합쳐도 한 10분이 안 되거든요. 저희 회사는 한 5분 정도 지금. 그럼 토탈 우리 시험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군을 떠나서 10분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 고종익은 좀 많이 적고요. 아, 이제 회전익 회전익. 분들은 이제 뭐 거기 뭐 다양한 그 버전들이 많아서 아, 많습니다. 거기 또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뛰어나서 KF 시험 한다 이건 아니고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복수 자격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투대 조종사들은 하나의 기종으로만 하잖아요. 그 커런시도 유지하고 훈련도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특히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항공기들을 경험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 2개 이상 기종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KT-1 공격 버전 KA-1 항공기 지금 시험 비행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KF-10도 하고 있고. 예전에 FA50 도 했잖아요. 그때 잠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주로 KF-10이라고 FA50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저 또한 테스트 파일럿은 가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대본에 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사심을 조금 넣어서 보자면 전직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저 현직 KF-21 시험비행 조종사에게 궁금한 몇 가지 네.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는 만큼 또 제가 늘 애청하는 프로그램 우리 리얼 F1K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하나씩 검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비행 시험 말고 이제 무장, 외장 이런 안전 분리 시험 이런 게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하셨는지.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시험을 왜 하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무장이 됐던 외장이 됐던 분리가 된 거를 입증해야만 전투 조종사들이 무장을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상 상황에 이제 제티슨을 하거나 할 수 있고 그걸 또 비행 교범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운영자인 전투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이 시험이 필요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뱀에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를 들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제 외장 분리를 하게 되면 이 미사일과 달려있는 탱크의 서로 충돌 여부 또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엄청난 그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빠르게 날아가면서 날아간 만큼의 반작용이 항공기가 또 받거든요. 그래서 항공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발사체가 있는 뭐 이제 AM-2000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레일에서 나가면서 그 엄청난 그 화염 결국 불꽃이잖아요. 그게 항공기에 또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안전하게 발사되고 무장간에 간섭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개발 시험 사례를 보면 연료 탱크 분리를 할 때 떨어지고 나서 요걸로 크게 달려있다가 이게 떨어지고 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서 돌면서 그렇죠. 항공기를 친다든가 예.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여기 있는 무장을 쳐가지고 이제 막 항공기가 위험하고 뭐 실제로 막 이젝션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그 지상에서 예측한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도 그렇게 되는지 이게 또 왜 어렵냐면요. 미티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발사 추진체가 있다 보니까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구역에다가 요거를 쏠 건데 만약에 발사해서 가는데 요 확보한 구역 얘가 안에서 있지 않고 밖으로 이탈하면 자폭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민간 지역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발사체가 추진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구역이 너무 큰 거예요. 안전구역이. 그렇죠. 그럼 여기를 다 이제 거기 뭐 어업 특히 어업 그래. 쪽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해경 또 군함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섬에 또 민간인들도 그 지역을 저희가 또 해상 소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이제 시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부터 해가지고 해경의 협조도 받고 해군의 협조도 받고 또 특히 미티어는 이제 이런 또 타겟 지역에 이런 드론이 있어요. 타겟. 드론도 잘 떠서 거기까지 또 가야 돼. 또 드론이 또 중간에 이 계책이 끊겨져서 드론이 막 추락하고 이러면 시험 또 다시 또 그렇죠. 잡아야 돼.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그 저희가 발사할 때 처음에는 이제 기동 비기동 상태에서 처음엔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속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지 예. 막 강하 네. 상승하면서 쏘기 때문에 조종사들도 재원을 잘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재원 못 맞추고 나가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원이 뭐냐면 고도 속도 얼마의 지 이걸 안 맞추면 그게 예. 좀 그 톨러런스가 되게 작습니다. 이런 제반 환경 준비도 다 잘 돼 있어야 되고 기상도 줘야 되고 같이 뜨는 뭐 추적 기록에서 이 시험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크고 조종사도 진짜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시험이긴 합니다. 일단은 바다 얘기하는데 왜 배가 필요해? 왜 속에 왜냐하면 우리 시험 비행 자체가 육지에서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클리어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공군에서도 우리 실무장 쏠 때 네 맞아요. 그 해상 소개하고 그런 거 다 필요했으니까 근데 고기는 딱 보기만 하면 고기만 되잖아요. 하면 되죠. 거기에 이제 한 열몇 배 되는 근데 꼭 들어와요. 있어요. 고깃배들 아니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진 않고 네. 그 구경하고. 엣지에 다 있어요 이렇게. 예. 이상해 이상해요. 나가라고 그래도 예. 고기 있더라고. 사진 찍고 있고 막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소록소록 나는데 지금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돌발 질문. 아까 제티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티슨이라는 거 뭐냐면 무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장을 파이어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거. 이머전시 제티슨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뭐 엔진이 꺼지거나 그러면 항공기 무겁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무장을 떨어뜨리는 제티슨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티슨 할 때 대부분 이제 공대지 무장만 제티슨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미티어 또 무겁잖아요. 제티슨 되나요? 공대공 레이더 미사일? 저희 컨셉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블락투 가게 되면 미티어를 이제 여기 이쪽에 달거든요. 윙팁에? 예, 6 그러니까 6발의 미티어를 달 수 있는 그 무장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 모든 날개 쪽에 다는 공대공 미사일은 제트슨 기능이 없다. 그렇죠. 미티어도 그렇고 에이미션도 그렇고 대신에 지금 벨리 사이드에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트슨 할 수는 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아셨죠? 웬만한 전투기들은 공대공 무장을 원래 제티슨 기능이 없어요. 근데 미티어 우리 배면에 부착하고 있는 미티어는 지금 제티슨 기능이 있다는 아주 따뜻한 정보를 주셔도 되나요, 근데? 안 되나요? 모르죠,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험 평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와 머리가 쭈삣하구나 아찔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찔한 게 그 당시기 막 뭐 위험해서 아찔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저희 남해 그 투하구역이 있어요 해군 사격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해서 그날 날씨도 좋았고 이제 적어도 5,000피트에서 대략 한 적어도 고속에서 가다가 어떤 기동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배면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G로 쭉 눌러요 항공기를 마이너스 1G로 네, 눌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미티어가 떨어질 때 얘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요 이제 시험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얘가 결국에는 달려 있지만 얘가 이젝터가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힘으로 이 마이너스를 이기고 날아가게. 해. 아. 그러니까 조종사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투하를 해야 되지만 잘못해서 이제 지가 G를 줘도 또 얘가 안전하게 분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날 지원도 완벽했고 날씨도 좋아서 잘 떨어졌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할 때는 그 항공기 위치별 그러니까 무장을 정면, 측면, 후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그 고속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하게 분리된 걸 우리가 입증하려면 지상에서 했던 모델링 그 동영상과 실제로 떨어지는 게 유사하면은 그게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안전 마진이 있다 하는데 이게 녹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안 찍히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다시 한 거죠. 좋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합니다. 노동을 한번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그 내려왔을 때 찍을 때 아까 그 카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양 각도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한런 드라이런이라고 하거든요. 드라이는 무장 발사 안 하고 한 패턴을 도는 그렇죠. 거고 그 리허설. 핫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똑같이 쏘는 거. 그 리허설을 할 때 사실은 조종사 뭐 이제 그 고도 속도 맞추고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그 밑에서 보시면서 요 각도면 잘 나오겠네 하고 하는데 원래 제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 셔터 바꾼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밑에서 막 갑자기 급하게 바꿔달라고 지금 핫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홀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세팅하는 게 또 이 뒤쪽이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 단자로 했나요?
복자인데 복자였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하는데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셔터를 막 받고 나면 카메라가 저장해서 스탠바이로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그 엔지니어분들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는 잘 해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재시험했습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이런 에피소드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 리얼 웨폰 K에서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KF-21에서 직접 시험한 무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신 블록원. 블록원 때는 이제 지금 요 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형상. 그래서 미티어 아까 말씀드린 미티어 좀 했고 그다음에 AM2000, AM9X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내장형 그 기총이 있거든요. 공대지 공대공 기총. 그다음에 지난번 아재님 그 밑에 들어가셔서 보셨던 그 디스펜스 거기에서 체프 나간 플레어. 체프 플레어. 요 시험들을 이제 주로 블록원에서 수행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봤던 그 기총 쏘는 드릴을 하는 거를 직접 하셨어요? 네. 오, 저 그거 보고 와 저거 누가 했을까? 사실 옛날에 일본의 F2 네. 기총 쏘다가 컴퓨터 리셋돼가지고 사고 난 사례가 있었는데 기총 쏘는 거 첫 비행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진동이 상당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직접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만 한 게 아니고 저도 했다고. 자, 이게 무장마다 형상도 다르고 시험 조건도 다르고 확인할 포인트도 전부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럼 무장별로 어떤 방식으로 뭘 했고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왜냐면 이게 공대공 공대지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어떤 포인트를 왜냐면 우리 시험병 영상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고 전부 다 아 멋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포인트를 보고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미티어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A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뭐 타겟을 지정해서 미티어처럼 하진 않았고요. 이제 플레어로 했나요? 아니요.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개발자 입장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분리가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타겟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미티어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상 이제 타겟을 띄운 거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예. 해상에서 이제 예. 강화하면서 이렇게 쏴가지고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그래서 이제 발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발사가 됐을 때 항공기의 간섭이나 항공기의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다음에 발사로 인한 어떤 이 날개의 밴딩 모멘트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타겟이 있어서 맞추고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왜냐하면 이거를 또 수평에서 하면 이게 엄청 또 멀리 나가서 그렇죠. 아까 말씀 이 사격 클리어링 구역이 구역에 또 넓어지는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다이브로 해서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했어요? 헬멧에서 Q&A 나온 거 있었잖아요. 헬멧 마운티 디스플레이. 네. 그러면 AM2000이면 보호 사이트 쭉 해서 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시험 평가는 안 했나요? 그거는 사실 이제 OA 평가라고 실전에서 해야 예, 되는구나. 그런 이제 평가에서 실제 쏘진 않고 이제 그런 기능들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발자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분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 이후에 안 맞고 저기 하는 거는 미사일 회사 성능이니까. 책임이다. 저희 책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기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총도 초반에는 아까 그 보셨다는 장면 그게 이제 타겟 없이 해상에서 이제 기총을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제 왜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2 사례처럼 생각보다 이 항공기의 진동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식스벨에서 돌아가는 진동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타겟 없이 해상에서 쏘면서 진동으로 생기는 항공기 이런 요잉이나 이런 롤링 모멘트를 잡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개발 끝나면 AGTS 아시죠? AGTS 타겟. 견인. 뭐냐면 이제 저 빨리 설명해 주세요. 까먹었어요. 아니 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AGTS가 뭐냐면 이제 F-16 이후에 4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은 표적을 전투기끼리 합니다. 그리고 그걸 카메라를 찍어서 기총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3세대 이전의 비행기들은 그런 기능이 없고 건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견인기가 떠서 화살이 아니지 표적을 이렇게 쭉 다트 같은 거. 다트 얘기 잘했다. 다트가 있으면 이거를 쫓아가면서 쏘는 연습하고 실제 맞았는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거기로 갔네. 근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끼리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GTS 아까 말씀드린 기총으로 인한 움직임을 보상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다트기 전투기 말고 다트기라고 보시고 전투기에서 끄는 요 이제 다트, 표적. 표적. 네.
여기에 이제 기동하면서 저희가 아까 쏘면 여기에 스코어링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제 스크롤 있는 다트 옛날 거 아니고 어거먼테이션 되는 어거먼테이션에 쏘는 그 다트. 그게 뭐냐면 이게 전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길 쏘면 카운터가 되고 탁탁탁탁 몇 발 맞았다고. 점수. 그런 이제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많이 안 하는데 전략 그거를 이제 저희는 그 알고리즘이 개발돼서 맞았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트를 끌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엄청난 날개를 맞아, 하나 맞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이래 휘청. 이걸 비대칭. 맞아요. 되게 힘들어. 그거 한번 이렇게 줄 딱해서 다트했다가 또 안 올라오면 이머전시예요. 이거. 리드 리드아웃 그 절차.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맞아. 아, 그렇지 하고 있지. 네. 순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블록 1만 했다고 들었는데 블록 2 공대지 무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이제 블록 투로가 하는 이제 저희는 추가 부장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려왔는데 뭘 그린 거예요?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일렬로 가는 네,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AM2000하고 미티어는 그대로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480갈런 탱크.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무장이 들어갔거든요. 가운데. 아, 가운데 하나 아니 여기 그림을 그림. 그 그림 네. 직접 그린 거 맞아요? 네. 딸이나 아들 아니야. 저기 유치원 다니는 대기하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렇구나.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주로 다는 게 이제 LJ담 2,000파운드급. 그걸 양쪽에 달고. 두 발. 네, 그거 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빠지면은 이제 500파운드급 J담, 그 다음에 GBU12, KGB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도 하고. 네 발씩. 예. 네. 아니요. 그것도 두 발. 네, 하고 그 다음에 SDB. 그래서 그거 이제 250파운드급에서 막 네 발씩 해서 이제 달고. 그러니까 요 자리는 그대로 이제 요것만 바꾸신다고 형상만 바뀌는, 형상만 예.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일 무거운 거는 이제 천룡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게 한 3,000파운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한 발. 아니 두 발. 두 발.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대칭으로 달지만 또 비대칭 형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무장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거의 이제 시작 초반이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게 꼭 문제가 없다는 그건 아니고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대지 무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고도에서 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전술적으로 고위협 상황에서 침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침투 고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 ATF라고 하는 ATF가 뭔가요? 오토 터레인 팔로잉 자동 지형 추적 약간 랜턴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게 조금 다른 게 이제 F-16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드 포인트에 내비게이션 파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TGP 달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드를 내비게이션 파드, 타겟팅 파드 두 개를 달고 다녀요. F-16.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파드는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TGP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지금 그런데 KF-21은 KF-11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적어도 침투를 위해서 A사 레이더에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아닌 포드 네. 형태가 아니고 A사 레이더에 하나의 서브 모드처럼. 네.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질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도 있고 흙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철 안테나 건물 빌딩 예, 예. 이런 다양한 매질들을 게더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A사 레이더를 해서 ATF를 했을 때 인공 장애물이라든가 맵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또 해가지고 조종사에게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는 이 시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A사 레이더로 지상 그라운드 매핑을 해서 터레인을 할 수 있게 3차원으로 만들어주고 네네. 적어도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네네.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기존의 전투기들은 내비게이션 파드를 따로 있는 달았는데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A사 레이더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말만 A사 레이더 기능이 다른 퍼드를 하나 없애서 스텔스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브 모드로 터레인 팔로잉을 해준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드를 쓸 때 뭐 공대공 공대지 모두하고 같이 쓰게 돼 있는 거죠. 인터리브 기능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ATF 지형 추적을 하게 되면 쓸 수는 있는데 공대공 탐색을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A사 아무리 A사 레이더라도 자원 할당이 ATF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주로 한 70%는 ATF하고 그렇겠죠. 나머지 30%만 공대공. 공대공으로 이제 그래도 그걸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네. 왜냐면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어떤 모드 하나만 써야 되는데 바꿔야 되잖아요. 예,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A사 레이더 장점이 오는 거다. 듀얼 모드 내가 공대공 왜냐면 조종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적어도 침투하면 상당히 속도 조절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거를 적기까지 온다. 예전엔 모드 하나 공대지 모드만 가지고 가거나 맞아요. 공대공 모드로 갔었는데 그게 듀얼 모드 또는 여러 가지 모드를 같이 쓰면서 위협도 보고 지상 매핑. 이게 매핑이 뭐냐면 옛날에 F-16, F-15급에서 그라운드 타겟에 대해서 매핑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강인가? 이 정도의 뭐랄까 픽셀이 크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쪽에 갖다 놓고 TGP로 다시 가서 연령상 맞네 하고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A사 모드로 오게 되면 그게 필요 없이 이게 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는 조종사로 하여금 미션에만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가 준비할 때 이게 처음 구현하는 형상이라 비행해서 그래서 안 좋은 상황들 대비를 좀 했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TF가 디스인기 돼서 풀리면은 이제 조종사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제 매뉴얼 모드로. 하면 되는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안 풀리고 장애물이 있는데도 아 지금 시험 평가하는 시험 평가 단계니까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인식을 하고 플라이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안 시키고 계속 내려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같이 사전에 훈련했고 또 올라가서 이 컴퓨터스 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특정한 그 기능들이 잘 되는지 시험하기 전에 또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려가서 확인하고. 플라이업 되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시험도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도 많이 없고 근데 대신에 끝나고 나서 그 저희가 그 아까 그 매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 며칠 동안 남해 일대를 저고도로 하루에 또 한 두세 차례씩 해서 며칠 비행해가지고 그 민원 소음 민원이 올라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시끄럽겠죠. 예. 거의 500나트에 가깝다니까요. 그렇죠. 뭐 동압이 제트기 세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또 지인분이 계셨는데 지금 전화 왔어요. 또냐?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해 적어도 루트가 있어요. 있어요. 훈련 때 네 맞아. 우리 옛날 T37하고 T 제트기인데 그 훈련 비행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AGL 그때는 500 이하로 진짜 레이더에 안 걸리는 침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교관님이 보여준 팝업을 해서 딱 가는데 거기 남해 절이 하나 있어요. 보리야? 예, 거기 절벽에 있죠. 예. 그리고 위에 이게 스님이 있었는데 있어요. 스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팝업! 그러니까 그분이 빗자 불상이 아니고 스님? 스님 그 빗자루 하다가 뭐 휙고 오니까 탁 쳐다보시는데 제가 훈련생이 왼쪽에 탔잖아요. 트위티. 네. 딱 했는데 스님 얼굴 지금 그걸 KF-21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까지 낮게는 안 했는데 하여튼간 근데 저희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우려는 된다고 했는데도 비행기를 만들다 보면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천에서 KF-21 보다가 우리 RF 제모, 능동 제모 뭐 이런 수동 제모 얘기를 하면서 뭐 RWR 얘기하면서 전자전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KF-21의 전자전 시험 비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실제 우리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기억을 다시 소환할까요? 편대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같이 네. 편대가 이제 홀딩하고 있다가 네. 자기 그 푸시 타임 맞춰가지고 쫙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영상 보면 뭐 미군 작전하고 비행기가 수백 대가 막 날개를 뭐 기러기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2대, 4대씩 홀딩을 채공하고 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래야 어디 표적에 어디 시간에 들어가니까 전자전기들이 그 시간을 알고 해주거든요. 이렇게 때로 안 다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고도별로 스태킹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 푸시하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인그레스 적지로 침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들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고도 낮춰서 돌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간다.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걸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공대공,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상적기 대대가 있잖아요, 공군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래에 모사를 해주고 거기서 공대공 교전이 끝나면 이제 그때 그런 레이더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전투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RWR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위협 신호를 보내주고 그럼 조종사들은 이제 옵션이
뭐 외장형이 됐건 내장형이 됐건 그런 이제 RF 제머로 해서 같이 전파를 서로 이제 방해를 시키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때 말씀드린 체프로 또 이제 교란을 시키고 해서 결국 목표는 그렇게 이제 전자전에서 생존해서 마지막에 목표 투하 구역에 원하는 시간에 무장을 떨구고 또 안전하게 나오는 그런 전자전 시험을 거의 한 1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영어를 하셔서 제가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말씀이냐면 영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가상적기 대대라고 공군에 이제 적 전투기를 모사하는 대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대공 교전을 할 건지 회피를 할 건지 그런 거를 편대군 리더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편대장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서 뭐 무장을 날려서 격추하던가 아니면 회피를 해서 목표는 적기를 격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나의 목표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교전하다가 시간이 늦어도 교전하다 마저도 뭐 비행 인생 끝나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지금 그 훈련을 하고 들어가면서 체프 플레이어 우리가 많이 달고 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적어도 저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데 언제 걸리냐면 팝업을 해서 표적에 대해서 저 표적의 유라고 보면 안 보이게 있다가 팝업을 딱 합니다. 여기서 표적을 확인하고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공대지. 여기가 취약점입니다. 왜냐면 저게 레이더가 여기서 보거든요. 여기서 나의 취약점이 몇 초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체프를 프로그램으로 세트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위협이 뭐니까 체프를 어떻게 쏘겠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체프가 자동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는데 이게 기존의 전투기들은 여기서 쓰고 나가잖아요. 다른 전투기 만나거나 다른 레이더를 만나 쏠 체프가 없어요. 제가 왜 그때 많이 있어서 좋다 얘기한 거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기존의 미군 전투기 가지고 있는 체프는 여기서 프로그램 한번 하면 여기서 저게 레이더 맞고 쏘고 나올 때 더 이상 쏠 체프가 없어요. 탑건 매버릭 보시면 미사일도 막 날아가잖아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플레이어, 디펜스 없네. 그래서 매버릭이 와서 맞아주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몇 발 달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날 봤을 때 우와 많이 달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적이다. 이거 많이 달았다. 지금 미군의 전투기도 많이 못 달고 있거든요. 그게 취약합니다. 우리 시험 평가할 때 비행대에서 할 때 투 엔진이면 막 하나 엔진 끄고 뭐 훈련도 하고 비행 평가도 했었는데 KF-21 투 엔진에서 엔진 끄고 원 엔진 뭐 이런 평가도 당연히 하겠죠. 예. 공중 재시동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제 에어스타트.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엔진이 프레임아웃 꺼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기 엔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멀쩡한 엔진을 끄고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에어스타트를 수행했었습니다. 당연히 잘 걸렸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영역 중에 좀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 뭐 저고도의 저속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엔지니어분들도 걱정을 했거든요. 네. 뭐 우려하신 거랑 다르게 뭐 어느 영역에서도 이제 잘 걸려서 리얼리? 네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그게 걱정이네. 너무 빨리 걸려서. 아니 걱정이 아니고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 너무 빨리 걸리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분들이.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항기도 똑같습니다. 에어스타트라는데 특정 영역이 있어요. 그 고도를 지나면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저고도에서 힘들다는 얘기인데 저고도는 특히 저속에서는 엔진이 걸리려면 엔진이 부하를 많이 걸려. 돌고 있어야 돼요. N1이 돌아야 N1 밖에 윈드밀링 RPM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돌리는데 속도가 적으니까 안 돌잖아요. 안 짚혀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 없다고 하는 거, 엔진의 신뢰성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혹시 투 엔진 끄는 시험? 아 그런 건 안 합니다. 투 엔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엔진이 꺼지더라도 다른 엔진으로 귀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EPU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에어스타트를 해요. 근데 만약에 안 걸려. 그래도 한 엔진을 가지고 싱글 엔진으로 접근해도 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시험을. 그렇죠. 예. 원래 엔진이 쌍발인 비행기 어떤 비행기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로 살아서 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민항기도 그렇고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 꺼지면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Q&A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미국의 엔진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놓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아무리 잘 만든 엔진도 저희가 소화를 해야지만 이게 잘 궁합이 맞는다고 하죠. 그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 인테이크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같이 엔진과 같이 돌아가는 이제 부속 액세서리 기어박스 같이 뭐 부속품들도 같이 잘 이게 돼야 그러니까 엔진만 좋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엔진 파이어 때 자동으로 연소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그 자동 소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그 파이어가 되면 여기 이제 그 뜨겠죠. 예, 그 파이어. 파이어 이렇게 막 듣기 싫은 음성으로, 듣기 싫은 목소리 나옵니다. 이제 그 여자분 내갱이라고 하는 그것도 꼭 여자예요. 막 소리 질러요. 막. 그 집에서 바가지 긁는 여자분 목소리. 아,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예, 왜냐하면 조종사의 집에서 누가 계시죠? 저희 앞에요? 왠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잘 계십니다. 요즘 목소리가 그런가 보죠? 이제 거기는 청하시고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이 내갱이라는 게 그 바가지 긁는 소리 하는 게 조종사에게 그만큼의 빨리 지금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소리 음성 경보도 들고 시각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푸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자동 소화제가 준비되도록 여기 오. 그럼 불이 이제 그린이 레디 되면 누르면 푸시. 소화기 소화액, 같은 소화액. 예, 소화액이 엔진을. 엔진을 꺼서 더 이상 화재가 진전되지 않게. 야, 이거 그전 전투기에 없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투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기능. 네. 근데 그 원인 기능을 영어로 하나요? 여자 소리. 네. 불났어 이렇게 안 하고 파이어 파이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한국 용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익숙해서 아마 불났어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불났어 하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궁금한 거 이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수석께서는 많은 테스트를 해봤겠지만 네. 자신이 보기에 가장 극한의 테스트였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이 전투기를 탈 때 좀 힘에 부칠 때가 뭐냐면 이 중력, 지가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네. 하면 이런데 아시죠? 보세요, 피막 터지고. 이게 지 하고 오면 여기 연결 부위들 있잖아요. 여기가 근육이 없고 약하잖아요. 터집니다 실핏줄. 저희 그래서 지 테스트하고는 샤워하고 와이프한테 안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해왔으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지슈트라고 하는 지난번에 보시니까. 갑옷.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지가 걸리게 되면 여기 그 보조 지슈트라는 곳에 그 에어가 들어가가지고 이 허벅지하고 이런 데를 눌러줘요 종아리를. 왜냐하면 지가 걸리면서 혈액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조종사로 하여금 의식 상실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또 뭐냐면 AGSM 중력 기법. 가속도 증진 기법. 기법. 네. NTG 스트레이닝 매니버. 매니버. 네. 네. 그거 이제 그 힘든 게 이제 마이너스지 네거티브지라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배면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항공기를 쭉 롤을 돌려서 일지를 유지하면 이게 진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일지를 좋아 이게 이제 이 수평 유지가 됩니다. 그게 플라이바이 와이어 때문에 그렇다고 네.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는 걸 일부러 그러니까 조종사는 여기서 어떻게 조절하면 이렇게 밀어요. 밀어야 거꾸로 이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유지되는데 근데 이게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플라시는 이 혈액이 내려가잖아. 얘는 혈액이 다 제 얼굴로 다 올라와. 얼굴이 커져요. 진짜로 얼굴이 커져요. 터질 것 같아. 네.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거 당연합니다. 진짜 그런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많이 주면 마이너스 3지면은 이제 3배잖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이게 연료라든가 오일 시스템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못 하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와가지고 짓는데 일단 그게 적응이 안 돼요. 해도. 그 마이너스 G는 적응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G는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적응이 되는데 마이너스 G는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G 기동을 하면 교관들이 욕하면 야이 갑자기 붕 뜨니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누르거나 이거 앞에서 이제 훈련하는 조종사가 모르고 확 누르면 붕 뜨거든요. 그럼 전부 다 삐 그런 게 왜냐면 몸이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제 G 매뉴버를 하게 되면 한 1에서 2G 정도를 안티지 매뉴버 하면 줄일 수 있고 만약 네. 9G를 주면 7G, G슈트가 또한 2지 정도. 2조 그러면 결국 한 5G 정도를 겪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피가 내려가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게 이게 눈에 피가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이게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주면 피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 10빛줄에 피들이 막 오잖아요. 빨개요. 눈이 빨개 보여. 그걸 레드아웃이라고 그래. 이거 잘못하면 터지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G를 많이 못 걸게 항공 역학적으로 기동 그래서 비행할 때 플러스 G를 주는 기동을 하지 마이너스 G 요즘 AI 보면 뭐 2차 대전 때 고고도 강화하는데 마이너스 G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모르는 분들이죠. 이렇게 기동을 어떻게 하냐면 강화를 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많이 강화해야 되잖아요. 롤 이렇게 네. 강화를 해서 이렇게 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아 저 뻥이구나 하시면 이렇게 못 눌러요.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1지, 2지, 3지 넘어가면 그리고 제한치도 마이너스 치는 한국에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거는 저도 짜증났어요. 어우 이 마이너스지. 그럴 기동이 있거든요.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는데요? 이제 한참 젊었을 때는 뭐 바로 한 다음 날 돼도 이제 멀쩡했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근데 그 터졌다고 비행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데 피곤합니다. 되게 어제 피곤한- 빨개는데 오늘은 파래졌네 이런 거 멍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민항에 사시면 큰일 나죠. 아, 안 합니다. 누가 저번에 배면 비행 해봤냐고 물었는데 여객기로 뒤에 난리 나겠죠, 그죠? 예. 전투기 한 대가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노력, 애정이 담긴 이런 활동, 시험 비행을 하셨는지 이제 새삼 다시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 KF-21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 비행 조종사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서운하신가요? 아닙니다. 2026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한 발 다가가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